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을 이용한 매기효과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변수 x, m, y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기효과 분석은 첫 번째 변수 x가 두 번째 변수 m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차례로 그 변수가 다시 세 번째 변수 y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관계를 검증을 합니다. 이때 두 변수,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사이에서 일련의 영향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변수 m을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개변수는 두 변수 간 영향관계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변수,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간의 관계에 내재된 간접적인 영향관계 프로세스를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개효과는 간접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기대수명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관계는 보다 나은 의료환경의 혜택을 매개로 더 잘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개효과 분석은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이 제3의 변수 m을 통해 작동하는지 검증을 합니다. 제3의 변수 m이 x와 y 간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관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을 합니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을 이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총효과 모델은 매개변수 없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이때 회귀계수 C는 종속변수 Y에 대한 독립변수 X의 총효과를 나타냅니다. 매개효과 모델은 총효과 모델에 제3의 변수 M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회귀계수 C'은 제3의 변수 M을 통제한 상태에서 Y에 대한 X의 직접 효과를 나타냅니다. 제3의 변수 M을 통제했다는 얘기는 x와 y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회귀 모델에 m을 추가로 투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m이 y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x와 y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귀계수 a와 b의 곱인 a,b는 y에 대한 x의 간접효과를 나타냅니다. 매개효과 분석은 이러한 간접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효과 C는 직접효과인 C'과 간접효과인 A, B의 합으로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변수 M이 포함되어 있는 매개효과 모델에서 Y에 대한 X의 직접효과가 매개변수 M이 포함되지 않은 총효과 모델에서의 총효과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개변수 m이 포함된 매개효과 모델에서 y에 대한 x의 직접효과가 0이면 완전 매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개변수 m이 포함된 매개효과 모델에서 y에 대한 x의 직접효과가 0은 아니더라도 총효과에 비해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작아지면 부분 매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개효과 분석은 일반적으로 바론 앤 케니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바론 앤 케니의 매개효과 분석 절차는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소벨 검증이나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서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바론 앤 케니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3번의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우선 1단계에서 회귀 모델 y = b0 플러스 cx를 생성을 합니다. 독립변수 x의 회귀계수 c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바론 앤 케니가 당초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으면 매개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의 진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x와 y 사이에 유의적 영향관계가 없더라도 매개 변수의 존재를 검증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회귀 모델 m equal b0 플러스 ax를 생성을 해서 독립변수 x의 회귀개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을 합니다. 회귀개수 a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x와 m 간에 어떠한 유의적 관계도 없으면 m은 매개 변수가 아니라 y에 대한 제3의 독립변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x가 m에 영향을 미칠 때만 m의 매개 효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회귀 모델 y equal b0 플러스 c'x 플러스 bm을 생성을 합니다. 즉 x를 통제한 후에 매개 변수 m과 종속변수 y 간의 관계를 검증을 합니다. 회귀 모델로 본다 그러면은 y라는 종속변수에 두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개 효과가 존재하려면 매개 변수 m의 회귀개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종속변수 y에 대한 독립변수 x의 영향 c'은 사라지거나 적어도 약화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종속변수 y에 대한 독립변수 x의 영향이 없어지면,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 변수 m은 x와 y사를 완전 매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c'의 영향이 종전의 c에 비해서 작아지면 부분 매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개효과 모델의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비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배기량이 커지면 연비는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배기량은 연비가 감소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기량이 커지면 그에 따라 자동차의 무게는 증가하고, 그러면 증가된 무게는 연비를 저하시킨다는 새로운 가설을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기량의 증가가 무게의 증가를 가져오고, 무게의 증가가 연비의 감소를 가져오는 일련의 영향관계를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자동차의 무게가 배기량과 연비 간의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매개효과 모델은 바론 앤 켄이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배기량이 연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2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매개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을 합니다. 배기량이 무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만 다음 단계로의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배기량과 무게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확인이 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회귀 모델을 구축을 하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한지를 평가합니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면 배기량과 연비 간의 회귀개수를 평가를 해봅니다. 배기량과 연비 간의 회귀개수가 매개변수인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귀수보다 작아지면 매개효과가 존재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R을 이용을 해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MT-CARS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매개효과 모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MT-CARS 데이터셋에는 32개의 자동차 모델별로 자동차에 관한 정보가 11개의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론 앤 켄의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서 먼저 1단계 작업으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종속 변수는 연비인 mpg이고 독립 변수는 배기량인 disp입니다. 그 결과를 모델점 토탈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독립 변수의 유의 확률이 유의수는 0.05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1단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의수는 0.05에서 배기량은 연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기량이 연비에 미치는 총 효과는 독립 변수의 회귀계수인 마이너스 0.04입니다. 1단계 분석 결과로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총 효과가 유의적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2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을 합니다. 매개 변수는 무게이고 독립 변수는 배기량입니다. 그 결과를 모델점 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계 분석 결과를 보면은 독립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유의수는 0.05에서 배기량은 무게와 유의한 영향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간의 관계의 유의성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 마지막 3단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을 합니다. 종속 변수를 mpg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를 함께 지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모델점 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3단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무게는 유의 확률이 0.007로서 유의수는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반면에 배기량은 유의 확률이 0.06으로서 유의수는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매개효과 모델에서 배기량과 연비 간의 직접 효과는 모집단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모델에 따르면 배기량과 연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따라서 1단계 모델에 의하면 배기량과 연비 간의 총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에 3단계 모델에서는 무게라는 매개 변수의 투입으로 인해서 배기량과 연비 간의 직접 효과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 무게는 배기량과 연비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과 연비 간의 간접 효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간접 효과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간의 회귀계수와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회귀계수의 곱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간의 회귀계수는 2단계 모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 모델에 따르면 종속 변수를 자동차 무게로 사용을 하고 배기량을 독립 변수로 사용한 회귀계수는 0.007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회귀계수는 마지막 3단계 모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 모델에서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인 연비 간의 회귀계수는 마이너스 3.351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회귀계수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간접 효과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과 연비 간의 간접 효과는 마이너스 0.0235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론 앤 켄에 의한 방법은 매개 변수에 의한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총효과 모델에서 배기량과 연비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개 효과 모델에서 배기량과 연비 간의 직접 효과가 사라지는 이러한 영향관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소벨 검정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이 두 방법을 이용해서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벨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벨 검정을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가 필요합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은 이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G값으로 간주를 해서 표준 정기분포상에서 유의성을 검증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절대값으로 1.96보다 크면은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소벨 검정을 수행하는 절차를 R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벨 검정은 매개변수 m이 존재할 때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지 검증을 합니다. 멀티레벨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소벨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벨 함수에는 3개의 인수를 지정을 합니다. 프리드 인수에는 독립변수를 지정을 하고 매드 인수에는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아웃 인수에는 종속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종속변수는 mpg, 연비이기 때문에 mpg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매개변수는 자동차의 무게이기 때문에 wt를 지정을 합니다. 독립변수는 배기량이기 때문에 disp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소벨 함수 실행 결과를 model.sob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소벨 함수는 앞서 바론 앤 케니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생성했던 3개의 회귀 모델을 차례대로 생성을 하고 검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표준오차도 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G값을 산출을 해줍니다. 이 G값을 이용을 해서 간접효과에 대한 P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G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표준 정기분포상에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선 G값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 G값 이하의 값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표준 정기분포상에서 왼쪽 꼬리 부분의 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꼬리 부분의 면적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G값을 절대값으로 환산을 해서 한쪽 부분의 꼬리 부분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 2배를 해서 왼쪽과 오른쪽 꼬리 부분의 확률의 합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표준 정기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놈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꼬리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lower.tail 인수에 false를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오른쪽 꼬리 부분의 면적의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왼쪽의 꼬리 부분의 면적의 합까지 같이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유의확률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유의확률은 0.005로서 유의수는 0.05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BDA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mediation.test 함수를 이용해도 간접효과에 대한 P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mediation.test 함수의 3개의 인수를 정합니다. MB 인수에는 매개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IV 인수에는 독립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끝으로 DV 인수에는 종속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G값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배기량과 연비 간의 관계는 자동차 무게에 의해서 유의하게 매개된다는 간접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벨 검정은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매개효과 검정 방법이긴 하지만은 간접효과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을 충족해야 하고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정규성 가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가 작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의한 매개효과 검정은 다수의 무작위 표본을 생성을 해서 간접효과를 추정하고 이렇게 생성한 간접효과의 경험적 분포를 토대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 확률 분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에이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미디에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의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에이터 함수에는 두 개의 회귀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매개변수 모델이고 하나는 종속변수 모델입니다. 매개변수 모델은 매개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을 얘기를 하고 종속변수 모델은 기존의 종속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생성했던 모델.m이라는 이 모델과 모델.y라는 이 모델이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해서 이 생성된 두 모델을 미디에이션 패키지의 미디에이터 함수의 인수로 제공을 합니다. 동일한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시드 번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미디에이터 함수의 모델.m에 매개변수 모델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y에는 종속변수 모델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트리트 인수에는 독립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에이터 인수에는 매개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서는 부트 인수에 true를 지정을 하고 sims 인수에 추출할 표본의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기본값은 1000개이고 여기에서는 500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500개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을 해서 경험적 분포를 토대로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해줍니다. 검증 결과는 서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탈 이펙트 행을 보시면은 이 행은 총효과를 나타냅니다. 마론 앤 켄이 1단계 회귀 모델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그 위에 있는 AD는 Average Direct Effect의 약자로서 직접 효과를 의미를 합니다. 마론 앤 켄이 3단계 회귀 모델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맨 위에 있는 ACME는 Average Causal Mediation Effect로서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간접효과는 총효과에서 직접효과를 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효과 분석의 목표는 간접효과를 추정을 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간접효과인 ACME의 p-value를 보시면 0.004로서 유의수는 0.05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효과와 직접효과의 회귀계수의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총효과에 비해서 직접효과가 절대값으로 더 크기가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는 배기량과 자동차 연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 수준을 0.05가 아니라 0.01로 낮추게 되면 배기량과 연비 간의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에 매개변수 모델에서의 직접효과인 ADE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유의수준 0.01에서 본다 그러면 자동차 무게는 배기량과 연비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추정치와 95% 신뢰구간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 함수의 미디에이트 함수로부터 생성된 모델 객체를 인수로 지정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점의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선의 굵기 등을 인수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메인 인수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그래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색 점은 각각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의 추정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점 왼쪽과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선은 95% 신뢰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